마도령이 황룡을 죽이고 얻은 안동 맛들. 옛날 선어대 낙동강의 주류인 반변천이 절벽을 휘돌아 흐르는 곳에 형성된 넓고 깊은 소와 주변의 언덕에 9살 먹은 마도령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마도령이 속골을 베고 있을 때였다. 열심히 낫질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마도령! 마도령!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도령은 풀베기를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언덕 저편에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여자가 나는 용궁에서 온 여자이니라. 너에게 부탁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다. 하면서 품에서 커다란 칼을 꺼내 보였다. 이 칼은 용천검이라고 한단다. 내 이 칼을 너에게 줄 터이니 잘 간직하고 있다가 선어대 아래에서 백룡, 청룡, 황룡이 뒤엉켜 싸우게 되면 백룡도 말고 청룡도 말고 황룡의 목을 쳐다오. 꼭 황룡이어야만 한다. 만약 네가 황룡을 잘 처리해 준다면 너의 소원은 무엇이든 이루어주마. 9살 배기 어린아이였던 마도령은 덜컥 겁이 났지만 씩씩하게 물었다.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 주느냐? 그렇고 말고 도령님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소. 꼭 황룡을 죽여야만 하오. 이에 마도령은 황룡을 죽이겠다고 승낙했다. 얼마 뒤 먹색 구름이 두껍게 깔리고 비까지 쏟아지는 날이었다. 이상한 기분이 든 마도령은 품속에 칼을 챙겨 들고 선어대로 나가보았다. 천둥이 치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선어대 아래에서 백룡, 청룡, 황룡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싸움은 어찌나 격렬한지 선어대 아래 물이 솟구쳐 오르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사방이 삽시간에 어두컴컴해졌다. 마도령은 용기를 내어 용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3마리 용이 뒤엉켜 싸우는 통에 황룡만을 골라 내리치기란 여간 쉽지 않았다. 마도령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싸움은 끝이 나고 물은 잠잠해졌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안개는 말끔히 거쳤다. 싸움이 끝났을 때 용궁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마도령,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는 거지? 황룡을 한 번만 내리치면 너의 소원은 뭐든 들어준다는데도. 다음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황룡의 목을 내리쳐다오. 미안하오. 처음이라 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다음엔 꼭 황룡의 목을 칠 것이오. 마도령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얼마 뒤 또 짙은 구름이 깔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도령이 선어대로 뛰어가 보니 예상대로 3마리의 용이 뒤엉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보다 물결은 더 높게 치고 난데없는 쌍무지개까지 뜨더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르릉거렸다. 잔뜩 겁을 먹은 마도령은 황룡을 내리칠 기회를 또 놓치고 말았다. 싸움이 끝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이 잠잠해졌다. 이번에도 용궁 여자가 나타나 몹시 화가 난 낯빛으로 입을 열었다. 마도령,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겠다. 만약 다음번에도 황룡을 칼로 내리치지 못하면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알겠소. 이번에는 꼭꼭꼭 약속하오. 집으로 돌아온 마도령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다. 황룡을 치지 않으면 용궁 여자 손에 죽을 테고 황룡을 치려다가는 용한테 죽임을 당할 판이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구나. 괜한 약속을 해 죽을 날만 받아놓았구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었다. 다음 날 용들이 또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마도령은 칼을 차고 선호대로 달려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라면 황룡을 치고 죽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등골이 오소소 떨려왔지만 눈을 크게 뜨고 황룡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긴 용천검을 황룡의 목을 향해 단번에 내리쳤다. 칼을 맞은 황룡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어찌나 피가 많이 쏟아졌는지 선어대는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피 묻은 칼을 손에 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마도령 앞에 용궁 여자가 나타났다. 선어대 청룡은 남편이고 도연폭포 백룡은 아내이며 황룡은 청룡의 첩이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잦았는데 마도령 덕분에 황룡이 죽었으니 청룡과 백룡은 이제 승천할 수 있게 되었다. 여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약속대로 마도령에게 평생 먹고 살 거리를 주겠다. 껍질을 벗긴 삼나무를 굵은 것으로 한 단 해오거라. 그리고 그것들을 선어대 물가에 따라 쭉 양껏 꽂아 놓거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터이니. 말을 마친 여자는 총총히 사라졌다. 마도령은 용궁 처녀 말대로 강을 따라 껍질을 벗긴 삼나무를 쭉 꽂아 놓았다. 그러자 갑자기 세찬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는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퍼부었다. 시뻘건 황토물이 범람해 온 들판이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비가 그치고 밖으로 나와 보았더니 마도령이 삼나무를 꽂아 넣은 곳이 전부 옥토로 변해 있었다. 그 후 사람들은 용이 승천한 곳이라 하여 그곳을 용상이라고 불렀고 마도령이 일군 땅이라고 해서 맛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마도령은 평생 먹을거리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한다.